바랍니다. 장관님. 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안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과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제도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들의 답변이 예측 가능성이 없는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답변이 무책임했어요. 장관님, 지금 일부에서는 현재 30대가 연금을 계속 붙더라도 2060년도에 가면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0.1%라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연금 이제 부시는 경우에 저희들 고갈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셔서 그러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여윳돈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고, 이제 부가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이제 저희들이 연금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선진국들도 되게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법 제4조에도 급여 수준과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것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어떤 논리로 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지 저로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수단이 급여액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조정하든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5년마다 그걸 조정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단호히 말씀을 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약속을 하십시오.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고갈이라는 이제 표현 때문에 자꾸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쭉 적립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남는 돈을 지급을 하고, 그러다 이게 2040년 전후에서 이제 적립된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커브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연금 부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이 연금을 지급하는 거는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제도를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렇게 간다면 이런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의 제도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는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 문제에 대한 수단이 보험료 조정과 급여 수준 조정 이외에 재정 투입도 할 수 있는 게 현행법상으로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현재는 명확하게 저희들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점은 다시 한번 밝혀주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김종대 이사장님. 예.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2008년도에 24조, 2009년도에 26조, 2011년도에는 무려 36조, 금년은 지금 37조가 넘어갈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로 봅니까? 아니면은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변곡점이 생겨서 좀 꺾일 걸로 보입니까? 계속 증가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단 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첫째로 부과 금액의 증가 추세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하는 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즉 환자 수를 또 줄이고 병원에 가는 걸 줄여서 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할 겁니까? 기본 방침이 어느 쪽입니까? 예. 장관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답변을 다 주신 건데 의원님께서 두 가지가 이제 다 저희들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적정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되 국민들한테 일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저희들 책임이고요. 그런 과정에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당분간은 저희들이 잘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아까 예를 드신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는요. 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급여가 올라가고 또 보험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액수가 크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 3년간 보면 3년 동안 한 10% 정도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정도 해마다 한 짧은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국민들에게 되지 않으시도록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책임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중심의 저희들이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지금 다소 비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출 분야가 있다면 그걸 합리화한다든지 혹은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든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건강보험의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계로 봐서 2020년 정도 되면은 85조 정도 드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네. 과연 이 85조를 징수를 했을 때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에 85조 총 보험료 수입이요. 2020년에 85조. 예, 공단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시죠. 예. 그 부담을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바꿔가지고 지역이나 또 직장보험 체계도 바꾸고 아까 줄이고 한다 하지만은 어차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 85조 수준이 되면은 지금 거의 2배가 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대로 몰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은 고뇌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가 그만큼 충분히 성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된다면은 문제는 적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2% 1% 성장했는데 보험료 부담이 2배로 가중된다. 그거는 국민들로서도 납득 또는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청난 부담이 올 거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본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한테 자, 예측 가능하게 이게 현재 추세나 외국의 사례나 보험료의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르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하여튼 국민들과 우리 건강보험과의 어떤 좀 추상적으로 대화라 그럴까요? 그걸 좀 저희들이 촉진해 나가도록 해서 국민들이 보험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망이 있는데 한번 따로 여러 가지 전망치나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양쪽 기관 다 국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 장밋빛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마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거나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심지어 적게 내고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국가 자체도 스테빌리티가 높아지고 나중에 불만이 없지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 그 점을
그 장관님이나 또 이사장님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예, 부탁합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예. 네,